내 발밑에 바위가 거미줄처럼 박살나며 나의 몸이 핏빛 탄환이 되어 허공을 갈랐다. 아드레날린이 전신의 혈관을 타고 폭주하며 시야가 기괴할 정도로 또렷해졌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고통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근육은 한계치를 넘어 비명을 지르며 팽했다. 남은 시간 180초. 크아. 내공도 없는 알량한 몸뚱이로 누굴 죽이겠다는 것이냐. 혈수공주가 용맥에 박힌 호스들을 주렁주렁 매단 채 온전하게 남은 거대한 짐승의 오른팔을 철퇴처럼 휘둘렀다. 허공을 찢는 파공음. 검기조차 실리지 않은 순수한 근력과 질량의 공격이었지만 스치기만 해도 내 두개골이 박살날 파괴력이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교감신경의 극한 폭주로 인해 느려진 세상 속에서 짐승 주먹의 궤적과 근육의 수축 방향이 내 눈앞에 해부도처럼 투명하게 그려졌다. 내공? 필요 없어. 나는 허리를 90도로 기괴하게 꺾어 거대한 주먹을 아슬아슬하게 흘려보냈다. 주먹이 스쳐 지나간 뺨이 찢어지며 피가 튀었지만 나는 오히려 놈의 넓게 열린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인체 구구펼만 찌르면 신이라도 뒤지는 게 생물학의 룰이거든. 내 손에 들린 낡은 은빛 비수가 놈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를 깊숙이 파고들며 반원을 그렸다. 애과동맥 파열. 내 놈 오른쪽 팔로 가는 피는 이제 끝이다. 혈수공주의 짐승팔에서 시커먼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동맥이 끊어지자 거대한 팔이 통제력을 잃고 툭 떨어졌다. 하지만 수백 년을 살아온 괴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벌레 같은 놈이. 혈수공주는 고통을 느끼는 대신 하체에 이식된 하부펜과 가주의 굵은 다리로 내 복부를 향해 무자비한 발차기를 날렸다. 피할 수 없다. 막는다. 나는 양팔을 교차의 가드로 올렸다. 컥! 트럭에 치인 듯한 충격이 양팔을 타고 전해졌다. 요골과 척골에 미세한 실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고 내 몸은 바닥을 구르며 처박혔다. 남은 시간 120초. 입에서 피를 한 웅큼 토해내면서도 나는 짐승처럼 바닥을 박차고 다시 튀어올랐다. 돌팔이 새끼, 킥이 꽤 맵네. 죽어라. 지식여주마. 자신의 몸이 급성 거부 반응으로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혈수공주는 광기에 휩싸여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화려한 무공의 대결이 아니었다. 내공을 모두 소진한 나와 약물 공급이 끊겨 육체가 붕괴하고 있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두 의사가 오직 해부학적 지식과 사리만을 쥐고 맞붙는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처절하고도 추악한 진흙탕 개싸움이었다. 내 메스가 놈의 대퇴부 대동맥을 쑤셔 박음과 동시에 혈수공주의 앙상한 왼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고 뼈를 으스러뜨렸다. 헉! 나와 혈수공주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성소의 바닥을 나뒹굴었다. 놈이 내 목을 조르려 하자 나는 메스 손잡이로 놈의 경동맥동을 무자비하게 찍어내렸다. 컥! 혈류가 차단된 혈수공주의 눈이 뒤집혔지만 놈은 남아있는 두 개의 이기종 심장을 억지로 폭주시키며 내 명치에 박치기를 꽂아 넣었다. 부러져 있던 갈비뼈 한 대가 기어이 폐의 외벽을 긁는 끔찍한 감각이 느껴졌다. 호흡이 턱 막히고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아드레날린의 마취 효과마저 뚫고 들어오는 절대적인 치명상. 남은 시간 60초. 하하. 헉. 왜 이리 발버둥 치는 것이냐, 후배님. 피범벅이 된 혈수공주가 내 위에 올라탄 채 자신의 썩어가는 살덩이를 뚝뚝 흘리며 조롱했다. 너도 의사라면 알 것 아니냐. 생명은 고작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 살리려 발악해봤자 결국엔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게 순리다. 그런데 왜 내 목숨까지 버려가며 이 미개한 대륙을 지키려 하는 것이냐. 나는 호흡이 가빠지는 와중에도 놈의 면상에 고인 핏물을 확 뱉어버렸다. 그러는 넌 죽는 게 그렇게 무서워서 남의 몸뚱이 다 뺏어서 이딴 프랑켄슈타인 꼬라지로 살고 있냐?
나는 의학의 정점에 섰을 뿐이다. 정점은 지랄. 나는 바닥에 떨어진 메스를 더듬어 꽉 움켜쥐었다. 의사가 메스를 쥐는 이유는 환자가 단백질 덩어리라서가 아니야. 그 덩어리 안에 담긴 삶의 시간과 누군가의 소중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주고 싶어서 발악하는 거지. 넌 그걸 포기한 순간부터 의사가 아니라 그냥 백정 새끼인 거고. 내 말에 혈수공주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수백 년 전 그 역시 생명을 살리고자 발버둥 쳤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팩트 폭력은 그가 애써 외면했던 비겁함을 정확히 후벼 파고 있었다. 닥쳐라. 내 놈의 심장부터 뽑아내주마. 혈수공주가 남은 짐승의 손톱을 세워 내 가슴팍을 향해 파고들려 했다. 그 순간 용맥의 입구 쪽에서 끔찍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무연아. 남궁설이 피를 토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세워둔 거대한 빙벽에 거미줄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검붉은 독혈이 새어나오려 부글거렸다. 남은 시간 30초. 한계였다. 남궁설의 심장도 내 아드레날린의 약효도 30초 뒤면 완벽하게 꺼진다. 점진적인 육탄전으로는 이 거대한 고깃덩어리의 숨통을 단숨에 끊을 수 없다. 가장 확실하고도 단 한 번뿐인 결정적인 타격점을 열어야 한다. 나는 눈빛을 날카롭게 번뜩이며 놈을 밀어내기 위해 저항하던 왼팔의 힘을 툭 풀었다. 방어벽이 무너지는 완벽한 빈틈의 노출. 잡았다. 이 벌레 같은 놈. 혈수공주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놈의 짐승 같은 손톱이 방어막이 사라진 나의 왼쪽 어깨와 쇄골 사이를 푹 찍어 누르며 나를 바닥에 완벽하게 고정시켰다. 손톱이 쇄골을 부수고 폐 근처까지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 하지만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가에 피를 머금은 채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놈이 나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팔을 내 어깨에 꽂아 넣고 고정시켰다는 것은 놈 역시 나에게 완벽하게 묶여 도망칠 수 없는 거리가 되었다는 뜻. 내가 잡았지. 돌팔이 새끼야. 뭐시? 내 눈빛이 포식자의 그것으로 돌변하자 혈수공주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나의 피투성이가 된 왼팔이 놈의 목덜미를 휘감아 철처럼 꽉 끌어안아 도망치지 못하게 고정했다. 나의 오른손. 가장 완벽한 각도와 사거리 안에서 악덕원장의 낡은 비수가 흉흉한 빛을 발하며 거꾸로 치켜 올려졌다. 남은 시간 10초. 마지막 10초. 의학과 무공이 교차한 이 지독한 전장 위에 악덕원장과 타락한 선배 의사를 지옥으로 보낼 가장 치명적인 사망 선고의 궤적이 그려지고 있었다. 남은 시간 10초. 내 쇄골을 부수고 폐 근처까지 파고든 혈수공주의 짐승 손톱. 상식을 가진 무인이라면 극통에 몸부림치며 놈의 팔을 떼어내려 발악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뼈를 내어주는 대신 놈의 목덜미를 피투성이가 된 왼팔로 올가매어 완벽하게 끌어안았다. 이 미친 독종 새끼가. 혈수공주가 경악하며 뒤로 몸을 빼려 했다. 하지만 그의 거대한 육체는 내 쇄골에 박힌 손톱 때문에 지렛대의 원리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말했지. 내가 잡았다고. 내 입술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나의 잿빛 눈동자는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른손에 쥔 낡은 은빛 비수. 인간의 뇌는 고통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무공을 펼치게 만든다. 하지만 그 똑똑한 대뇌조차 목덜미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스위치 하나가 꺼지면 그저 단백질 고깃덩어리로 전락해버린다. 후두골 아래 대후두공. 척수와 뇌가 만나는 교차점. 호흡, 심장 박동, 혈압 조절.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무의식적 자율신경계가 모여있는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생명 중추. 다중심장, 무한한 내공.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메인 서버 전원 뽑으면 시스템은 셧다운이니까. 나의 메스가 흉흉한 핏빛 궤적을 그리며 혈수공주의 뒷목을 향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혈수공주의 기괴한 다중 목소리가 일순간에 증발했다. 내 메스 끝이 놈의 경추 1번과 두개골 사이의 좁은 틈새를 완벽하게 파고들어 그 안에 가장 부드럽고 치명적인 신경다발인 연수를 깔끔하게 두 동강 내버린 것이다. 거대한 괴물의 육체가 스위치가 꺼진 기계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사망 선고다, 돌팔이 새끼야. 내가 차갑게 속삭이며 놈의 뒷목에서 메스를 뽑아냈다. 그 순간 혈수공주의 몸 안에서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대던 두 개의 이기종 심장이 동시에 멈춰섰다. 뇌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뛰어라라는 전기 신호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혈수공주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다. 호흡이 멎었다. 혈류가 정지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억지로 이식하고 이어붙였던 타인의 장기들이 통제실의 명령을 잃고 암흑 속에 갇혀버렸다. 나는 신이. 혈수공주가 입술을 달달 떨며 힘겹게 헛소리를 내뱉었다. 연수가 파괴되었음에도 뇌세포에 남아있는 마지막 산소가 만들어낸 기괴한 유언이었다. 영생을, 완벽한 육체를. 인간한테 영생 따윈 없어. 나는 내 쇄골에 박혀있던 놈의 손톱을 거칠게 뽑아내며 놈을 바닥으로 걷어찼다. 끝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의 생명이 소중한 거다. 그걸 부정하고 남의 목숨까지 훔쳐다 쓴 넌 의사가 아니라 그냥 끔찍한 종양 덩어리에 불과해. 그의 중추 신경계가 완전히 죽어버리자 놈의 육체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던 기운도 소멸했다. 극심한 급성 거부 반응과 세포의 괴사가 통제 불능의 속도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혈수공주의 얼굴과 짐승의 흉곽, 이어붙였던 남의 팔다리가 마치 불에 탄 종이 조각처럼 바스라지기 시작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강호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타락한 사파의 거두. 신이 되려 했던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악덕 원장의 해부학적 일격 앞에 한 줌의 재가 되어 성소의 차가운 바닥 위로 허무하게 흩어져 내렸다. 지독했던 동족 혐오의 끝, 완벽한 나의 승리였다. 남은 시간 0초, 혈수공주가 먼지가 됨과 동시에 나의 몸을 폭주시키던 아드레날린의 효과도 거짓말처럼 툭 꺼져버렸다. 마비되었던 고통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부러진 갈비뼈, 쇄골의 관통상, 파열된 근육. 나는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기뻐할 틈조차 없었다. 용맥의 입구를 틀어막고 있던 거대한 빙하의 벽이 버티기로 했던 180초의 한계를 정확히 맞이하고 수만 개의 얼음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수간호사. 나는 고통을 씹어삼키며 앞으로 몸을 날렸다. 빙벽이 깨지며 튕겨나온 남궁설의 가녀린 몸을 피투성이가 된 양팔로 간신히 받아내어 바닥을 굴렀다. 수간호사. 남궁설. 내 품에 안긴 그녀의 상태는 처참했다. 전신의 피부가 극저온의 동상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내가 고쳐놓았던 그녀의 가슴팍에 귀를 가져다 댔다. 콩. 겨울잠에 든 파충류처럼 맥박이 기적적으로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심장이 완전히 얼어붙기 직전 스스로 가사 상태에 빠져 생명력을 보존한 것이다. 미련한 기집애. 잘 버텼어. 1초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막아냈어.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궁설의 얼음 장벽이 무너지자 용맥의 코어에서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진동이 쏟아져 나왔다. 원장님, 용맥이, 대륙의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잔해를 뚫고 달려온 배군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혈수공주가 박아 넣었던 기계 펌프와 호스들은 주인이 죽으며 박살이 났지만 놈이 억지로 뚫어놓았던 용맥의 상처는 다치지 않은 채 쩍 벌어져 있었다. 거대한 지구의 대동맥이 찢어진 상처. 그곳에서 놈이 주입하려 했던 맹독성 에너지와 대륙의 기운이 뒤섞여 마치 동맥 파열처럼 무서운 기세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미친. 출혈이 안 멈춰.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에너지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대로 상처를 방치하면 용맥의 기운이 모조리 빠져나가 대륙 전체가 말라 죽거나 맹독에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멍한 눈으로 그 거대한 대륙의 핏줄을 올려다보았다. 사람의 혈관이 터지면 손가락으로 압박하고 실로 꿰매면 된다. 하지만 저건 직경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인간의 영역을 아득히 벗어난 자연의 대동맥이다. 메스와 나일론 실 따위로 꿰맬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다. 막아야 한다. 의사라면 눈앞에서 터진 혈관을 보고 포기해선 안 돼. 나는 찢어진 의사 가운을 벗어 차갑게 식어가는 남궁설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마치 수간호사 잘 지키고 있어라. 원장님? 쇄골에 뼈가 보일 정도로 피를 쏟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얼 하시려고? 백운이 울먹이며 나를 말리려 했다. 나는 피 묻은 손으로 낡은 메스를 바닥에 꽂아 지팡이 삼아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기어이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지구의 혈관이 터져 맹독을 뿜어내는 압도적인 재앙압. 피투성이가 된 악덕 원장의 잿빛 눈동자에는 의사로서의 지독한 광기와 낭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수술해야지. 나는 피를 퇴뱉으며 폭주하는 용맥을 향해 절뚝이며 걸어갔다. 혈수공주 놈은 저 핏줄에 독을 풀려 했지만 나는 저 찢어진 대륙의 대동맥을 꿰매버릴 거다. 전무후무한 천하 대수술 들어간다. 지하 성소를 뒤흔드는 끔찍한 굉음. 혈수공주가 최후의 발악으로 뚫어놓았던 용맥의 상처에서 검붉게 오염된 대륙의 기운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상처의 크기만 해도 수미터에 달했다. 인간의 몸으로 치면 가장 굵고 핵심적인 심장 대동맥이 완전히 찢어져 대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었다. 용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풍압에 밀려 나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절며 간신히 버티고 섰다. 부러진 갈비뼈, 박살난 쇄골,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단전의 내공. 당장 쇼크로 기절해도 이상하지 않을 최악의 바이탈이었다. 하지만 내 두 눈은 찢어진 용맥의 단면을 집요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5분 안에 용맥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산둥성 일대의 집안이 붕괴한다. 오염된 피가 역류하는 건 덤이고 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자 남궁설을 돌보고 있던 백운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쳤다. 원장님, 무리이옵니다. 저 거대한 기운의 흐름을 무슨 수로 막는단 말입니까? 게다가 원장님의 옥체는 이미 한계를 넘으셨습니다. 의사가 메스를 놓는 건 환자 심장 멈췄을 때뿐이야. 나는 낡은 비수를 쥔 오른손에 힘을 꽉 주었다. 하지만 내공이 텅 비어버린 탓에 기검은커녕 메스 끝에 작은 불씨 하나 피워 올릴 수 없었다. 꿰매려면 압력을 버틸 수 있는 거대한 기의 실과 환부를 도려낼 메가톤급 기검이 필요하다. 혼자 힘으론 불가능해. 나는 고개를 돌려 성소 입구 쪽에 은신해 있던 천의교 흑월단 요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흑월단. 예. 원장님. 그림자 속에서 요원 2명이 튀어나왔다. 지금 당장 지상으로 수신호사. 수혈 필요하다고. 수혈이라 하심은? 흑월단 요원이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내 단전 배터리가 방전됐다. 지상에 대기 중인 무림맥 놈들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 이럴 때 밥감하라고 전해. 10만 명분의 내공을 여기 지하로 다이렉트로 싸달라고. 10만 명의 내공을 원장님 한 분의 몸으로 받으시겠단 말씀이십니까?
그 엄청난 기운이 섞이면 단전이 폭발하고 맙니다. 무림에서는 타인의 내공을 함부로 흡수하면 기혈이 뒤틀려 주화인마에 빠지는 것이 상식이다. 심지어 10만 명의 각기 다른 기운이라니.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종 혈액수혈? 당연히 거부 반응 오지. 하지만 천마신공은 모든 기운을 융합하는 용광로다. 나는 부러진 쇄골의 통증을 씹어 삼키며 오만하게 웃었다. 혈액형 안 따지고 다 처받을 테니까 있는 대로 다 뽑아오라고 해. 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흑월단 요원이 천장의 통풍구를 향해 특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붉은 연기가 지하를 거쳐 지상으로 뻗어나갔다. 같은 시각 지상의 산둥 계곡. 마치 연막과 지진 속에서 대열을 유지하며 천이교를 호위하고 있던 10만 맹군.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재앙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땅굴을 뚫고 솟아오른 흑월단의 붉은 연기와 전령의 다급한 외침을 들었다. 원장님께서 대륙을 살리기 위해 무너지는 성소에서 홀로 거대한 사투를 벌이고 계신다. 전령의 목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원장님의 내공이 고갈되셨다. 천하의 만물을 구원할 천하 대수술을 집도하시기 위해 맹군들의 진기를 헌혈해달라 하신다. 그 말을 들은 무림맹주 황보천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들은 치사율 100%의 역병에 걸려 짐승처럼 죽어갈 운명이었다. 그런 자신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뽑아 백신을 만들어 하늘에서 쏟아부어준 이가 바로 진무연이었다. 황보천이 들고 있던 맹주의 검을 바닥에 꽂았다. 무림맹은 들어라. 그의 사자후가 10만 맹군의 가슴을 때렸다. 우리의 목숨은 이미 천이교 원장님의 것이다. 받은 생명, 이제 우리가 그분의 메스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때다. 황보천의 외침에 981방과 오대세가의 장문인들을 필두로 10만 명의 정파 무인들이 일제히 손에 쥐고 있던 검과의 바닥에 내던졌다. 원장님을 위하여. 10만 맹군이 계곡의 흙바닥에 일제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화산파의 매화 기운, 소림사의 불교 기운, 무당파의 태극 기운. 각기 다른 성질의 진기들이 10만 명의 단전에서 뿜어져 나와 하늘로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내며 한데 엉키기 시작했다. 지하성소. 갑자기 천장의 거대한 바위들이 쩍 갈라지며 그 틈새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도 웅장한 빗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지상에 있는 10만 명의 환자들이 자신들의 주치의를 위해 기꺼이 헌혈한 순수하고도 거대한 생명력의 다발. 그 눈부신 진기의 홍수가 곧장 바닥에 서 있는 나를 향해 다이렉트로 꽂혀 들어왔다.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10만 명의 내공 수혈. 텅 비어있던 내 단전이 순식간에 터질 듯이 팽했다. 뼈와 살이 찢어지는 고통조차 잊게 만드는 우주를 집어삼킨 듯한 압도적인 팽만감. 원장님, 옥체가 버티지 못합니다. 백운이 비명을 질렀다. 각기 다른 성질의 무공 기운들이 체내에서 날뛰려 했다. 일반인이라면 그대로 몸이 터져 고깃덩어리가 되었겠지만 나는 천마신공의 회로를 한계치 이상으로 팽팽하게 돌리며 그 이질적인 피들을 하나로 강제 융합시켰다. 태워라. 용광로처럼 다 녹여서 오직 메스를 휘두를 에너지원으로만 변환해라. 내 찢어진 상의가 기운의 폭발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다. 내 피부 위로 시퍼런 핏줄들이 기괴하게 툭툭 붉어져 올랐고 부러졌던 쇄골과 갈비뼈가 엄청난 진기의 압력으로 인해 억지로 제자리를 찾아 꿰맞춰졌다. 무식할 정도로 폭력적인 힐링. 내 입술 사이로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단전 배터리 충전율 1000%. 인간이 담을 수 없는 오직 천하를 찢어발길 수 있는 신의 출력이 내 육체를 가득 채웠다. 나는 10만 명의 기운을 머금은 채 고개를 들어 폭주하고 있는 대륙의 찢어진 혈관을 노려보았다. 마치 메스죠. 나는 오른손에 쥔 조그만 낡은 은빛 비수를 천천히 허공으로 치켜들었다.
내 소나기에 응축되어 있던 10만 명의 내공이 메스의 은빛 칼날을 매개체로 삼아 일순간에 밖으로 터져나왔다. 성소의 어둠이 완벽하게 증발했다. 조그만 비수 끝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검기나 검강 수준이 아니었다. 직경수 미터, 길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눈부신 섬광의 기둥. 마치 태양 표면의 열기를 응축해 놓은 듯한 거대한 플라즈마 기검이 내 손끝에서 웅장하게 솟아올랐다. 거대한 광선검 주변의 공간이 고열에 일그러지며 기괴한 마찰음을 냈다. 10만 맹군의 염원이 담긴 대륙의 혈관을 집도할 전무후무한 크기의 메스였다. 미쳤사옵니다. 저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검술이란 말입니까? 백운이 플라즈마 기검의 압도적인 위용에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나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빛의 메스를 한 손으로 쥐고 검붉은 독을 토해내고 있는 용맥의 상처를 향해 서늘한 집도이의 선언을 내렸다. 자, 대륙의 혈관 봉합수술 지금부터 개복한다. 악덕 원장의 손에서 신조차 베어버린 기적의 메스가 천하를 향해 매섭게 떨어져 내릴 준비를 마쳤다. 10만 무림 맹군의 진기가 융합되어 피어오른 수십 미터 길이의 거대한 빛의 기둥. 태양의 표면처럼 이글거리는 그 거대한 플라즈마 기검은 좁은 지하 성소를 눈부신 백색의 성광으로 가득 채웠다. 10만 명의 각기 다른 내공을 하나의 칼날로 압축하는 과정은 끔찍했다. 내 전신의 핏줄이 터질 듯 팽했고 억지로 꿰맞춰진 갈비뼈들이 삐걱거렸다. 코와 입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메스를 쥔 내 오른손만큼은 기계처럼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잘 봐라.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백운을 향해 피 묻은 입꼬리를 말아올렸다. 이게 바로 천하제일의 흉부외과 수술이다. 나는 폭주하며 맹독을 뿜어내고 있는 거대한 대륙의 핏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용맥에 찢어진 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풍압이 내 살점을 찢을 듯 몰아쳤다. 혈수궁주가 억지로 쑤셔박았던 독혈이 섞인 채 대동맥 파열처럼 역류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환자, 지금부터 오염 부위 개복 들어갑니다. 나는 거대한 플라즈마 기검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망설임 없이 용맥의 겉면을 향해 매섭게 내리그었다. 검강처럼 무식하게 파괴하는 참격이 아니었다. 플라즈마 기검의 초고열이 용맥의 겉을 둘러싼 거대한 에너지 다발을 순식간에 태우며 고기를 썰어내듯 매끄럽고 정교하게 갈라냈다. 이른바 근막 절개술. 압력이 차오른 근육의 겉면을 찢어 내부의 압력을 빼내는 응급 외과 술기였다. 오, 용맥이, 대륙의 기운이 갈라지고 있사옵니다. 백운이 넋을 잃고 탄성을 터뜨렸다. 절개된 용맥의 단면이 양옆으로 벌어지며 마침내 그 거대한 대륙의 핏줄 내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시발,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데. 용맥 내부를 들여다본 나의 잿빛 눈동자가 차갑게 굳어졌다. 용맥의 맑고 푸른 에너지의 한가운데 그곳에는 혈수궁주가 주입했던 맹독성 독혈과 바이러스가 거대한 진흙 덩어리처럼 뭉쳐 시뻘겋게 고동치고 있었다. 마치 주변의 정상 세포들까지 갉아먹으며 흉측하게 증식하는 악성 종양 그 자체였다. 게다가 이 종양 덩어리는 살고 싶어 발악하듯 무수한 신경 다발들을 뻗어 용맥의 정상적인 핏줄들의 거미줄처럼 단단하게 유착되어 있었다. 원장님, 맹독의 기운이 용맥의 본질과 너무 깊게 엉켜 있습니다. 저것을 함부로 떼어내려다간 용맥의 기운까지 통째로 베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백운의 말이 맞았다. 종양을 떼어내겠다고 검기를 함부로 휘둘렀다간 환자의 정상적인 혈관과 신경까지 썰어버려 즉사시킬 수 있는 최악의 위치. 누가 그걸 모른대? 나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플라즈마 기검의 형태를 미세하게 조율하기 시작했다. 수십 미터에 달했던 무식한 빛의 기둥이 찌르르륵 소리를 내며 점점 얇고 예리하게 압축되었다. 원래 암 수술이 족같은 이유가 이거야.
암세포랑 정상 세포 경계선 구분에서 1mm의 오차도 없이 도려내야 하거든. 집도에 집중해. 지금부터 숨소리 하나도 내지 마. 나는 아무도 떠들지 않는 수술방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한 오더를 내렸다. 내 기검의 날끝이 종양 덩어리와 용맥의 경계면을 파고들었다. 10만 명의 각기 다른 내공을 오직 얇은 칼날 끝에 유지하는 것. 그것은 10만 마리의 날뛰는 야생마를 바늘구멍으로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전신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조금만 더 얇게. 대동맥 내막은 건드리지 말고 종양의 피막만 깎아낸다. 기검이 움직일 때마다 오염된 도끼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거대한 종양 덩어리의 주변을 360도로 회전하며 수만 번의 미세한 칼질을 이어나갔다. 위기를 느낀 맹독 코어가 발악하며 기검을 튕겨내려 했다. 심지어 맹독의 가시를 뿜어내 내 어깨와 팔을 찔렀다. 도끼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나는 칼 쥔 손을 절대 떨지 않았다.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어딜 건방지게 반항을 해. 가만히 있어. 마치 덜 깼으니까. 마침내 종양 덩어리와 용맥을 이어주던 마지막 혈관 다발이 깔끔하게 잘려나갔다. 떨어졌다. 오염된 기운이 용맥과 분리되어 싸웁니다. 백운의 환호성이 터졌다. 아직 안 끝났어. 암세포는 잔당을 확실히 조져야 재발을 안 하거든. 나는 허공에 둥둥 뜬 거대한 맹독 코어를 향해 마지막 남은 플라즈마 기검의 열기를 최대치로 폭발시켰다. 이른바 보비를 이용한 완벽한 소각 처리. 키에액. 혈수궁주의 사악한 원념이 담겨있던 거대한 오염 코어가 태양 같은 고열의 빛에 휩싸이며 비명과 함께 바스라졌다. 단 한 줌의 도끼도 남기지 않고 우주먼지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이다. 나는 플라즈마 기검을 거두며 피투성이가 된 무릎을 바닥에 찧었다. 크아, 쿨러. 참았던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10만 명의 진기를 억지로 통제하고 초정밀 적출수를 끝낸 육체는 이미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있었다. 원장님, 백운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오지마. 캑, 아직 수술 안 끝났어.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를 닦아내며 멍한 눈으로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오염 코어는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이제 대륙에 맹독이 퍼지는 폐혈증의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환자의 뱃속에는 방금 전 코어를 떼어내기 위해 내가 메스로 갈라놓은 직경 수십 미터짜리 거대한 용맥의 절개의 아가리를 쩍 벌린 채 맑은 피를 콸콸 쏟아내고 있었다. 종양 뗐으면 열어놓은 배 다시 꿰매야지. 악덕 원장의 잿빛 눈동자에 지독한 광기가 다시 한번 타올랐다. 천하 대수술의 마지막 단계, 대륙의 혈관을 봉합하기 위한 가장 처절한 바느질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염 코어가 소멸하며 빗무리로 흩어졌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은 단 1초도 허락되지 않았다. 거대한 종양 덩어리가 빠져나간 자리, 내가 플라즈마 기검으로 갈라놓았던 직경 수십 미터짜리 용맥의 절개의 아가리를 쩍 벌린 채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원장님, 쏟아집니다. 대륙의 기운이 쏟아져 나옵니다. 백운이 날아갈 듯한 풍압에 바닥을 뒹굴며 절규했다. 코어가 빠져나가며 막혀있던 압력이 풀려버린 탓이다. 상처 부위에서 맑고 푸른 대륙의 에너지가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콸콸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몇 분만 지나면 환자는 몸속의 피를 모두 쏟아내고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된다. 대륙 전체가 사막처럼 말라붙어 멸망한다는 뜻이다. 시발. 사이즈가 크니까 출혈량도 무식하네. 나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리던 다리에 다시 한번 힘을 꽉 주었다. 방금 전 플라즈마 기검을 전개하느라 내 몸의 근육과 인대는 이미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내 앞에는 아직 수술대에 누워 배가 열린 환자가 있었다. 마치
소리 지를 시간에 환자 바이탈이나 체크해. 나는 피투성이가 된 가운의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였다. 메스 내려놨으면 이제 반을 쥐어야지.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단전에 남아있는 10만 무림 맹군의 진기를 다시 한번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 베어내는 참격은 내공을 폭발시키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찢어진 혈관을 꿰매기 위한 바느질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대륙의 압도적인 혈류 압력을 버텨낼 수 있을 만큼 무식하게 즐기면서도 1mm의 오차 없이 상처를 맞물리게 할 수 있는 수만 가닥의 기의 실을 정밀하게 통제해야만 했다. 내 열 손가락 끝에서 눈부신 빗무리가 피어올랐다. 기사전개. 내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수만 가닥의 굵고 튼튼한 기의 실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허공을 가르고 나라가 쩍 벌어진 용맥의 양쪽 단면에 푹 꽂혀 들어갔다. 실이 꽂히는 순간 용맥을 타고 흐르는 대륙의 거대한 압력이 그 실을 쥔 내 양팔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졌다. 수만 톤의 폭포수를 맨손으로 붙잡고 끌어당기는 듯한 끔찍한 무게감. 당긴다. 나는 이를 꽉 깨물고 양팔을 교차시키며 용맥에 벌어진 단면을 억지로 가운데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대륙의 핏줄이 억지로 닫히며 기괴한 마찰음을 냈다. 수십 미터짜리 상처의 양쪽 끝이 기의 실에 이끌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맥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다. 흐르던 에너지가 좁아진 틈새로 몰리며 압력이 수십 배로 폭증한 것이다. 용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내 어깨의 삼각근과 팔뚝의 전완근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피부가 찢어지며 핏물이 허공으로 분수처럼 뿜어졌다. 원장님, 팔이, 양팔의 혈관이 다 터져나가고 있사옵니다. 백운이 눈물범벅이 되어 소리쳤다. 이대로면 원장님의 양팔이 뽑혀나가고 맙니다. 제발 실을 놓으십시오. 닥쳐. 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나기의 쥔 기의 실들을 더욱 팽팽하게 조였다. 여기서 실 놓치면 텐션 무너져서 상처가 아까보다 더 크게 찢어져. 그러면 환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야. 외과 수술에서 봉합 중 실의 장력을 놓치는 것은 집도의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무리 팔이 뽑혀나가고 뼈가 부서져도 매듭을 완전히 지어 출혈을 막기 전까지는 절대 손을 놓을 수 없다. 그것이 무영등 아래의 선 악덕 원장의 절대적인 원칙. 버티고 버티던 내 열 손가락의 지골들이 기어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기 시작했다. 손톱이 모조리 빠져나가고 부러진 뼈마디가 살을 뚫고 튀어나왔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 이명이 울렸다. 육체의 생물학적 한계. 아무리 10만 명의 내공을 쏟아부었다 한들 이 몸뚱이는 결국 평범한 인간의 나약한 단백질에 불과했다. 놓치면 끝난다. 무너지는 의식 속에서 기의 실들이 미세하게 떨리며 용맥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려 했다. 손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나는 억지로 피 묻은 이빨을 가득 깨물며 무릎으로 바닥을 버텼다. 하지만 그때였다. 놓지 마라. 내 귓가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지독하게 차갑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덜덜 떨리는 피투성이 손등 위로 극한의 한기를 품은 하얗고 가녀린 두 손이 사뿐히 겹쳐졌다. 수간호사? 절대 영도의 빙벽을 전개하고 심장이 얼어붙어 쓰러져 있던 남궁설. 그녀가 피부에 성에가 낀 참혹한 몰골로 기어와 내 뒤에서 나를 끌어안은 채 피범벅이 된 내 두 손을 함께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내가 잡았다. 남궁설의 파랗게 질린 입술에서 하얀 입김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손을 통해 남은 구음절맥의 한기가 내 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를 얼려 죽이는 한기가 아니었다. 엔진이 과열되어 터지기 직전이었던 내 전신의 혈관과 신경을 차갑게 식혀주는 완벽한 냉각수였다.
바보 같은 기집애. 가만히 누워 있으라니까. 닥쳐라, 악덕 원장. 남궁설이 내 등 뒤에 머리를 기대며 내 손등을 감싼 그녀의 손가락에 남은 모든 생명력을 쥐어짰다. 수술방에서 집도이가 흔들릴 땐 간호사가 어시스트를 하는 게 룰이라며 차갑게 식어가던 나의 잿빛 눈동자에 다시 한번 폭발적인 광채가 돌아왔다. 그녀의 한기가 터져나가던 내 근육들을 단단하게 얼려 고정해주자 놓칠 뻔했던 텐션이 기적처럼 다시 팽팽하게 당겨졌다. 훌륭한 어시스트다, 남궁설. 나는 피 묻은 송곳니를 드러내며 사납게 웃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인 맞잡은 두 손에서 마지막 남은 10만 맹군의 진기가 우주를 가르는 빛처럼 찬란하게 뿜어져 나왔다. 자, 실 묶는다. 꽉 잡아. 찢어진 지구의 대동맥을 향해 악덕 원장과 수석 간호사의 목숨을 건 최후의 바느질이 마침내 그 거대한 상처의 단면을 완벽하게 맞물리게 만들고 있었다. 수만 가닥의 기의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거대하게 벌어졌던 용맥의 상처 단면이 마침내 한가운데서 맞물렸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검붉은 독혈과 대륙의 에너지가 좁아진 틈새에 갇혀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맞닿아 싸웁니다. 절개히 다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백운이 벅찬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나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빨을 가득 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외과 수술에서 절개의 양끝을 모으는 것은 그저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모아놓은 상처가 혈압을 견디고 영구적으로 닫혀있게 만들려면 실을 교차시켜 단단하게 묶는 가장 중요하고도 고난도의 작업이 남아있었다. 이른바 매듭. 수술에 꽂히자 집도이의 진짜 실력이 판가름 나는 절대적인 순간.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내가 매듭을 지어라. 내 등 뒤에서 내 양손을 함께 꽉 움켜쥔 남궁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녀의 파란 입술에서 흘러나온 차가운 입김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안 돼. 실이 10만 가닥이야.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한 번에 못 묶어. 잘못 묶여서 매듭이 풀리는 순간 억눌려 있던 압력이 2배로 터지면서 우린 다 죽는다. 나는 이미 감각이 사라진 뼈가 튀어나온 피투성이 손가락들에 억지로 기압을 넣었다. 수간호사, 같이 묶는다. 완벽한 외과의의 매듭으로 간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쪽 실을 왼쪽 아래로 넘겨서 교차시키는 거다. 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오더를 내렸다. 알겠다. 남궁설은 군말 없이 내 손등 위로 자신의 굳은 손가락들을 얽었다. 두 사람의 상태는 처참했다. 내 손은 살점이 다 터져나가 뼈가 드러나 있었고 남궁설의 손은 심각한 동상으로 피부가 시퍼렇게 죽어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투성이 손이 겹쳐진 순간 우리 두 사람은 그 어떤 기계보다 완벽하게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처럼 숨소리마저 동기화되었다. 간다. 하나. 내 구령에 맞춰 겹쳐진 두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10만 가닥의 눈부신 기의 실들이 허공에서 거대한 자 형태로 교차하기 시작했다. 둘. 실이 한 바퀴 꼬이며 매듭의 첫 번째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것을 양쪽으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당기면 상처를 완벽하게 틀어막는 절대적인 매듭이 완성된다. 하지만 그 순간 용맥 내부에 남아있던 검붉은 오염의 찌꺼기들, 대륙의 압력이 자신들이 완전히 봉인될 위기에 처하자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마치 수백 톤의 바위가 양팔을 짓누르는 듯한 살인적인 반발력이 터져나왔다. 상처를 닫으려던 기의 실들이 팽팽하게 떨리며 금방이라도 툭 끊어질 듯 기괴한 쇳소리를 냈다. 무연아. 실이 버티질 못한다. 내 손을 감싸쥔 남궁설의 손가락 피부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며 그녀의 붉은 피가 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놓지 마. 여기서 밀리면 진짜 끝이야. 나는 10만 명의 무림 맹군이 수혈해준 진기 중
단전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혈관으로 끄집어 올렸다. 내 눈에 실핏줄이 터지며 시야가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 극한의 아드레날린 폭주 속에서도 내 머릿속은 오직 매듭의 각도와 장력을 계산하는 차가운 수술방의 무영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겨. 대륙의 핏줄이 터지든 내 뼈가 부서지든 무조건 당긴다. 용맥에 폭주하는 에너지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려던 바로 그 찰나. 나의 잿빛 눈동자가 매섭게 빛났다. 셋, 당겨. 나의 포유와 함께 나와 남궁설은 교차시킨 10만 가닥의 기계실을 양쪽으로 미친 듯이 획 잡아채어 끌어당겼다. 그것은 동굴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나와 남궁설의 10손가락 관절이 엄청난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동시에 완벽하게 바스러지는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두 사람의 피가 공중으로 분수처럼 흩뿌려졌다. 하지만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대가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10만 가닥의 거대한 기계실들이 용맥의 절개한 가운데서 완벽하게 올가매어지며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도 압도적인 형태의 외과의의 매듭을 빚어낸 것이다. 으아. 나는 박살난 손가락으로 매듭의 끝을 쥔 채 바닥에 드러누울 기세로 체중을 실어 마지막 1mm의 틈새까지 완벽하게 조여버렸다. 거대한 자물쇠가 잠기는 듯한 둔탁한 진동. 그 순간 미친 듯이 요동치며 산둥성의 집안을 붕괴시키던 압도적인 진동이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던 검붉은 맹독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이 사라진 지하성소에는 오직 나와 남궁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바르르 떨리는 팔을 천천히 내리며 멍한 핏빛 시야로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수십 미터에 달하던 대륙의 대동맥의 파열구. 그 거대한 상처 부위는 10만 가닥의 빛나는 기의 실에 의해 단단하고도 아름답게 꿰매어져 있었다. 일정한 간격의 봉합 땀수, 풀릴 틈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하고도 단단한 매듭. 용맥의 틈새로는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단 한 줄기의 독혈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출혈, 정지. 내가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달싹이며 은조렸다. 그 선언을 증명하듯 매듭이 지어진 용맥의 상처 위로 눈부신 빛의 가루들이 반딧불이처럼 흩날리며 봉합된 단면을 스스로 융합시키기 시작했다. 오, 막혔습니다. 출혈이 막혔사옵니다. 백운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 섞인 환우성을 터뜨렸다. 대륙의 멸망을 불러올 뻔했던 맹독성 폐혈증, 대출혈 쇼크, 신조차 포기했을 그 압도적인 재앙의 혈관을 악덕원장 진무영과 수석 간호사 남궁설이 기어이 맨손으로 꿰매어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린 것이다. 단 1%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오염 차단이었다. 쿨러. 나는 피 섞인 웃음을 흘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크게 휘청거렸다. 무연아. 나를 뒤에서 안고 있던 남궁설이 다급하게 나를 받쳐 안으며 함께 성소의 차가운 바닥 위로 털썩 쓰러졌다. 두 사람의 엉망진이 된 피투성이 손이 바닥에 나란히 툭 떨어졌다. 수술은 끝났다. 이제 환자의 심장이 맑은 피를 뿜어내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켜볼 시간이었다.